이번 시간에는 차원별로 모델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에서 1차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1차원은 일종의 이게 정적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링 크게 우리가 구분하면 이 정적 모델링과 동적 모델링으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 나가는 과정을 모델링하는 거를 동적 모델링이라고 하고, 가만히 멈춰 있는, 그러니까 국문법에서 이제 품사로 얘기하면 명사, 예. 그 단일 사건을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일종의 이게 모방의 세계다. 그 나중에 우리가 주체론 공부할 때 플라톤이 그 이야기한 그 모방의 세계, 미메시스의 세계.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을, 그 사물을 관찰해서 어떤 다른 기호, 문자,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죠. 네, 이게 되게 단순한 모델이죠. 1차원 모델은.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의미의 세계, 그 사물의 현상이나 사물, 그 심상 이런 거를 소리, 그러니까 모델링 매체인 소리, 몸짓, 물질, 말, 글, 그림, 수학, 프로그램 이런 걸로 서술하거나 묘사한 매우 단순한 모델을 이제 1차원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단어, 뭐 개념, 또 그대로 뭐를 이렇게 흉내내서 그린 거, 모사, 그다음에 기호로 나타낸 것, 그 숫자,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원 모델링에 해당합니다. 여기 그 예를 보면은 이런 이제 사막, 이런 그 사물이 있죠. 사막이라는 사물을 한글로 이제 사막이라고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게 실체고 리얼리티, 그죠? 객체고 인간이 이제 관찰을 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붙였죠. 이게 사막이라고. 이것도 모델링이에요. 1차원 모델링을 한 거예요. 뭐 영어에서는 데저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달린다,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뭐 한글로 달리다, 영어로는 run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것도 1차원 모델링.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그 전기가 일어나는 그 사랑의 감정, 사랑의 감정을 이걸 사랑이라고 한글로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love라고 표현하고, 이것도 모델링이에요. 이때는 객체가 감정인 거죠.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물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 모르는 값, 이거를 X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게 모델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이게 모델이에요. 단일 모델, 1차원 모델들이고, 이게 이제 객체죠. 이 자연의 세계나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가 돼서 이거를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다 이제 문자 모델들이죠. 이런 걸 1차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자 이외의 다른 매체에서도 1차 모델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모델링은 관계 모델링이라네. 관계 모델링. 이것도 이제 정적인 모델링인데, 물론 이것은 동적인 모델링이 될 수도 있어요. 관계나 원리나 법칙. 그래서 이건 1차원 모델링의 결과로 생성된 개념이나 단어, 그리고 상징 기호, 변수, 상태,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어떤 논리나 관계를 표현하는 모델링입니다. 예를 들면은 단어들을 모아서 문장을 만든다. 여기 예를 보면 뭐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1차원 모델, 그죠? 찬다라고 하는 무엇이 물건이 꽉 뭐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표현한 찬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1차원 모델. 기운다. 이것도 1차원 모델이죠. 그래서 이거 세 개의 1차원 모델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문구를 만들었죠. 달도 차면 기운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흡연은 하나의 1차원 모델이죠. 그죠? 폐암, 원인, 되다, 될 수 있다. 이런 1차원 모델들을 모아서 한 문장으로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과법칙,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규칙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국민은 교육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요것도 보면은 2차원이죠. 그러니까 교육의 의무 두 가지 단일 단어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국민은라고 하는 1차원 모델. 그래서 이 2차원 모델들의 그 결합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2차원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리 공식에서 그 힘은 F, force는 mass, 그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이것도 2차원 모델이죠.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또 여기 2차원 모델의 예로 X축, Y축 이렇게 좌표 공간 이게 기하학적 2차원 모델이죠. 그래서 오른쪽 축은 가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높은 가격, 밑으로 가면 낮은 가격. 그리고 세로축은 품질로 고품질, 저품질. 그래서 어떤 제품의 그 위치가 어디인가. 그래서 가격이 높고 품질도 좋은 제품이 이건가. 뭐 이런 그 사물의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2차원 좌표국가를 이용하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2차원 모델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하고 책에 관련된 데이터 간의 관계. 이걸 이제 ER 다이어그램 또는 이제 개체 관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 ERD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설계를 할 때 이런 도표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 한 명이 여러 권의 책을 빌릴 수도 있고 안 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래픽 모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어떤 개념이나 변수, 현상, 상태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그것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모델링을 우리가 2차원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모델이 되면은 단순히 뭐 이렇게 1차원 모델이 결합이 돼서 3차원이 되는 게 아니라 3차원이 되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해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체계죠. 그 회사도 하나의 뭐 시스템이라고 하죠. 조직, 그리고 법률 체계,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 모델은 우주 공간도 이게 3차원이라고 그러죠. 그 태양계 할 때 그 계자가 시스템계예요. 그게 솔라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계를. 그건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3차원 모델링은 시스템, 뭐 복합계를 표현한다. 그래서 1, 2차원 모델의 단순 결합은 아니고 3개 이상의 요소 간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작품, 글이나 또 뭐 예술 작품 그런 3차원 모델의 예로서는 이제 법률 체계라든가 회사 조직, 기업 조직, 국가 이런 것도 하나의 조직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완성된 시스템이죠. 부품은
아직은 3차원 모델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동차도 완성된 자동차, 그리고 자동화 기계, 또 뭐 연립방정식 세트. 그러니까 방정식 하나는 2차원이죠. 아까 봤듯이.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목표, 제약 조건,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방정식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이 다 형성이 돼서 하나의 현상을 그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 표현할 때는 이 연립방정식이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체계가 되죠. 그럴 때는 3차원 모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모델에서는 입방체, 그 물리적 그 뭐 정육면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3D 화면. 예. 3D 화면은 나중에 다시 정확히 설명하겠지만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2차원인데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그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이제 3차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 거지 그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차원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들은 2차원이라 했죠. 단어는 1차원, 문장은 2차원. 그러니까 단어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관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2차원으로 보고, 그런 문장들이 엮여서 하나의 완성된 체계가 되면은 그걸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그러죠. 소설이나 시, 희곡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시를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 이유가 문장을 짧게 이렇게 뭐 문구들을 여러 개 늘어놓으면 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완벽한 체계가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시라고 하기 때문에 뭐 에세이를 쓴다든지 수필,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쓴다든지 이럴 때 이게 자기는 열심히 문장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왜 그걸 보는 사람들을 그걸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작품으로 보지 않는가. 그게 이제 2차원과 3차원의 미묘한 차이인 거죠. 이렇게 짧게 여기 뭐 예를 보면은 윤동주의 하늘과 별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이 시 몇 문장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아주 좋은 시다. 이게 3차원 모델의 예인 거죠. 뭐 이런 자동차, 그리고 이와 같이 요 방정식 하나하나는 2차원이죠. 근데 이 방정식들이 다 서로 연관이 돼 있어서 하나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그 방정식 체계를 갖추었을 땐 이게 3차원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뭐 안전이라든가 교통 정보, 뭐 첨단 기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그 교통 체계에 대한 설명을 이 그림 하나로 표현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3차원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원 모델은 뭐냐. 물리세계에서는 3차원까지는 공간이죠. 근데 거기에 시간축을 더해서 이제 4차원이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그걸 증명을 했죠. 그리고 실제 그 후대에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 그 태양 옆으로 지나가는 별빛을 그게 이제 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이제 4차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시간이 이제 공간이 휜다고 하는 것, 그 시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예. 그래서 물리세계에도 4차원까지는 존재를 합니다. 예. 물론 수학에서는 4차원은 존재하지 않죠. 아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한 차원까지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수학은 기존의 그 축에다가 직교하는 새로운 축만 계속 더해가면은 무한히 차원을 늘려갈 수 있어요. 수학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세계에서는 4차원까지는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패러디해서 이런 물리세계의 차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모델링도 이렇게 4차원까지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 4차원 모델링은 운동, 뭐 생성, 소멸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를 우리가 모델링할 때 4차원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시간이 추가됐다고 해가지고 4차원 모델이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소득이 변한다. 그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4차원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시간축이 X축이고 소득이 Y축이라고 하면 2차원 모델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서 무조건 4차원 되는 건 아닙니다. 3차원이라고 하는 시스템, 입체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시간축을 따라서 그 3차원이 변해 나갈 때 이거를 우리가 4차원이라고 4차원 모델로 봅니다. 그 예로서 이제 뭐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게 이제 동력학이라고, 그 시스템 역학이라고 하는 건데, 동학. 생태계의 변화 이런 거를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변해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생태계의 변화, 그 뭐 꿀벌들하고 꽃하고 이 나무가 숲이 이 꽃, 그러니까 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숲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벌이 만약에 다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수정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꽃을 매개로 해서 증식하는 나무들은 더 이상 번식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벌의 개체수가 또 많으면 그런 꽃으로 번식하는 그 풀이나 또 이런 나무들은 번식을 잘 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그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해나가는 과정을 시간축을 따라서 관찰을 해서 그걸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론 모델을 뭐 통계 모델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그게 이제 4차원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시간축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게 버전이 바뀌어요. 나중에 우리 그 모델링과 차원의 그 3부 강의에서 또 이런 언급을 하겠지만, 아래 한글 예를 들면 아래 한글이 처음에 나왔을 때 1 버전이었죠. 1.0 버전. 근데 그게 뭐 에러 같은 것이 수정이 되고 미흡한 게 이제 보완이 되면서 버전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그러니까 버전 1 아래 한글은 그게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매해서 썼겠죠.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버전 2도 또 하나의 시스템이죠. 근데 버전 1과 버전 2는 그 같은 시스템이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4차원 모델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그림 하나가 4차원 모델의 예가 나와 있는데, 빅뱅 이후에 이제 우주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해 난가. 처음에 우리 우주의 시작점은 이렇게 점 하나죠. 이 점이 어떻게 균형이 무너지면서 폭발을 하죠. 빅뱅 하면서 뭐 한 3분 만에 이 우주에서 필요한 물질들이 대부분 생성이 되고, 그 우주 시스템이 최초에 이렇게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3차원이죠. 그죠? 그리고 138억 년 동안 이렇게 쭉 이게 진화해 오면서 현재 우주의 모습이 여기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시간대별로 잘랐을 때 하나하나는 다 3차원 공간들이죠. 그죠? 3차원 우주 공간이 이 시간축을 따라서 이렇게 변해 나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아주 멋있게 표현했죠. 이런 것이 이제 4차원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는 2차원이잖아요. 평면에 그리는 거니까. 이걸 2차원으로 보지 말고
지금 내용상 이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3차원 공간이 시간축을 따라서 지나 나오는 과정을 그렸기 때문에 이건 4차원 모델로 보자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예인데요. 이렇게 그 생태계 또는 뭐 한 도시의 교통 시스템, 뭐 어떤 기업의 생산 판매 현황 이런 것들이 그 시간축을 따라서 이렇게 변해 나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체가 그래픽이고 차원을 따진다면 4차원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그 여러 개의 요소들 하나하나는 1차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들 간에 이렇게 연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이 되고, 이런 2차원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이죠. 그죠? 이 하나하나는 3차원인데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이제 4차원이 되는 거죠.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림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 이것도 4차원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왕의 치적 그 역사를 기록하면은 그게 하나의 한 권의 책이 돼서 3차원 모델이 완성이 되죠. 완성된 체계니까. 근데 그것이 시리즈로 그렇게 연도별로 쭉 변해 나가면서 조선 왕의 역대 그 기록들이 시간축을 따라서 변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선 왕조실록도 하나의 그러니까 4차원 모델의 예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차원 모델은 이건 물리 세계에서도 실제 존재하고 뭐 증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상의 세계예요. 순수 상상의 세계. 예. 그러니까 이건 밑도 끝도 없다고 보통 얘기하죠. 기존에 없던 사물.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독창적인 그 창의력으로 상상해서 표현해 놓은 거. 이게 뭘 보고 만든 건지도 조차 이렇게 잘 추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본 객체가 직접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인간이 5차원 모델링을 과연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자연 사물 그 객체 세계가 없는데 순수하게 5차원 모델을 만들 수 있겠나? 근데 우리가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잖아요. 그죠? 그 매트릭스란 영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면 실제 그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전기 신호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팔에다 꽂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연결을 하고요. 하면은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싸우기도 하고 뭐 피를 흘리고 죽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거기에 나와 있는 장면들. 아바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주에. 그죠? 어디에도 없죠. 근데 인간이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그것도 하나의 단 5차원 모델로 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주체론 할 때 이제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할 텐데, 그게 이제 플라토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세상을 이데아의 세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그 아주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요 전에 이제 미메시스라는 개념 얘기했죠. 그 미메시스 모방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것이 우리 현상 세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건 이데아가 아니고 이데아라고 하는 저 어디 천상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완벽한 세계가 하나 있고 그거를 모방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도 생겼고 사물들이 다 그 이데아를 흉내내서 만든 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간이나 이런 사물들을 이게 미메시스잖아요. 그죠? 미메시스의 세계를 관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시를 쓰고 미술 작품을 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이러면은 그건 또 이중 가상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시뮬라크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니까. 그 시뮬라크르
이거는 무가치하죠. 왜냐하면 가짜를 보고 또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모델, 그것도 하나의 모델인데 그 대상 자체가 가상의 미메시스 세계를 관찰을 해서 만든 세계라서 이건 쓸모가 없다. 예,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상의 이데아의 세계가 가장 원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세계고, 그거를 모방해서 만든 이 미메시스의 모방의 세계, 우리 살아있는 현상의 세계가 두 번째로 가치가 높고, 그걸 또 모방해서 만든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 이런 거는 더 가치가 없다. 그래서 플라톤의 그 철학 전통에서는 예술이나 문학 작품을 되게 이렇게 폄하합니다.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이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개념을 오히려 그걸 더 가치 있게 보는 그런 미술 사조라든가 예술 작품에서 원본이 없는 거를 오히려 더 가치를 주는, 그래서 이렇게 추상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겠죠. 이건 또 나중에 우리 주체론 얘기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5차원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뮬라크르의 세계를,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뮬라크르,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없는 시뮬라크르 말고 현대 세계에서는 그 원본이 없이 인간의 상상만으로 새롭게 구축해낸 세계, 그게 이제 시뮬라크르라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5차원 모델링의 한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의 대상이 5차원 모델이 되려면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그죠? 물리적 세계에는 4차원까지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죠? 정신 세계에서 출발하는 게 이제 5차원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물의 세계에서는 그냥 모티브만 얻는 거죠. 거기서 어떤 실마리 이런 거를 잡아서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새로운 시뮬라크를 만들고 그거를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핏 보기에는 이 5차원 모델은 그냥 얼핏 봐가지고는 이게 원래 뭘 표현하려고 했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듣거나 누구한테 이게 뭐다, 뭐를 나타내려고 했다, 뭐 이런 거를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5차원 모델인 거죠. 그래서 순수 창작 예술이라든가 뭐 새롭게 만든 뭐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냥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5차원 모델로 이렇게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실세계에서 접하는 것들은 5차원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의 차원을 구분할 때는 1, 2, 3, 4차원만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고민하다 보면 이거 1차원도 아니고 2차원도 아니고 이게 객체가 뭐였지? 뭘 보고 이걸 만들었지? 이렇게 뭐 할 때는 그냥 5차원으로 우리가 분리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차원 얘기를 하지만 엄격하게 차원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물리학이나 이런 뭐 이공계 학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 이론을 이해하고 앞으로 쭉 강의를 듣다 보면은 설득력 있는 어떤 분류 방식이구나. 이렇게 차원을 구분한다는 것이 모델링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그걸 느낄 겁니다. 요거 전에 거 그 5차원 모델의 예입니다. 이거 보면 뭐 같아요? 뭐 이게 단풍나무 같기도 하고 꽃을 하나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하죠. 이건 뭐냐면 그 한 건축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 건축학의 체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문의 그 뿌리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죠? 이건 나무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를 그렸다면 이건 일종의 미메시스가 되겠죠. 모방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나무를 그린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러니까 모티브만 얻은 거죠. 이 학문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뭔가.
그리고 줄기가 되는 것이 뭔가, 그 줄기에서 뻗어나간 이런 잎사귀와 같은 그런 그 단순한 사실들, 이런 거를 이렇게 그룹핑을 또 색깔 네 개로 분류해서 파란 잎사귀, 녹색 잎사귀, 뭐 노란 잎사귀, 또 이렇게 붉은 잎사귀, 이렇게 네 종류로 분류를 해가지고 건축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또 구현해야 되는 어떤 건축의 이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 5차원 모델이 되니까 순수 창의적 모델로 저는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 어때요? 그냥 2차원 그래픽 모델이잖아요. 그죠? 예, 평면에다 표시했으니까.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5차원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그림이잖아요. 도면.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에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뇌 구조를 이렇게 무슨 기계 설계도처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기 우리 파페츠 회로 저번에 퀴즈 문제 중에 하나였죠. 파페츠 회로. 그 변연계에서 감정을 일으키는 반응, 감정의 반응을 일으키는 회로. 이게 이제 보상회로죠. 보상회로 보통. 내가 모델링 한 것이 내한테 유리하면은 보상이 나오고, 불리하면은 그 반대 보상, 네거티브 보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행위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감정회로, 요게 이제 파페츠 회로. 그래서 그 뇌의 여러 부분들을, 이게 이제 해마잖아요. 해마, 히포캠퍼스. 그 기억을 관장하는 변연계 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뇌의 그 상호작용,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도표 하나로 표현을 했어요. 기발하죠,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 봐가지고는 이게 뇌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뇌의 복잡한 현상을 이렇게 도표로다가 표현할 생각을 했다는 게, 또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아주 그 멋진 5차원 모델로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차원의 그 이제 뭐 시사점을 본다면, 모델링에는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차원이 높을수록 모델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3차원 모델이 2차원 모델도 반드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원의, 그러니까 모델링의 차원이 올라가면 복잡도가 상승하고, 그거를 제대로 완성을 했을 때는 저차원 모델보다는 고차원 모델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 과정.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지 발달 과정. 그러니까 머리가 점점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사람이 성장을 하면. 근데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그 단순한 단어를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물론 처음에는 그냥 사운드 모델링밖에 안 해요. 어린애들이 울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사운드지 뭐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두세 살, 빠른 애들은 뭐 2살 반이나 뭐 3살만 돼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한 서너 살 되면 이제 단어를 구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1차원이에요. 그냥 뭐 엄마, 아빠, 뭐 숟갈, 뭐 젓갈, 뭐 이렇게 단순한 사물을 갖다 하나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4살 정도 되면 이제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들을 묶어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죠. 즉 관계 모델링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걔한테 너 자기소개서 써봐 이러면 글 쓰겠어요, 어린애가? 그 3차원 모델링은 못하죠. 초등학교 때도 대부분 3차원 모델링은 잘 안 돼요. 되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문장만 제대로 써도 국어 시험에서 뭐 낙제점을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하나의 완성된 체계, 그 글의 완성된 체계를 기승전결이라든가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나의 그 체계가 갖추어진 문장을 써야지 이걸 글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주죠. 그때 이제 3차원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하나 썼다. 그럼 3차원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되면 당연히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나의 완성된 체계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3차원 모델링은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대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도 외우고 무슨 단어 외우고 이건 다 1차원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엮어서 뭐 담배를 피면 뭐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이죠. 그 이제 관계 표현하는 그건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규칙,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는 다 2차원 모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2차원 모델링에 그치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적어도 성인이면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은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갖춘 뭔가 작품을 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사업 보고서, 무슨 영업 보고서,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걸 쓴 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완성된 체계를 갖추어야 그거를 이 사람 일 잘한다 그러지. 그냥 단순 문장들의 나열을 쭉 갖다가 이걸 뭐 엮어서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서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델링 이론을 이해하면 사회 나가서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1, 2차원 모델링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니까 최소 3차원 모델링 능력을 구분할 줄도 알고 자기 스스로 그런 모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차원 모델링은 진짜 기발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5차원 모델링을 하려면 많은 지식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죠? 창의성이라는 게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첫 주에 공부했잖아요. 많은 지식이 축적되면 그것들이 우리 뇌 안에서 상호 이렇게 그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생각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물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수많은 정보를 머리에 자꾸 이렇게 그 감성을 통해서 그 입력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창의적 모델링, 즉 순수 창의적인 모델링, 지금 5차원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차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차원이 높은 모델을 만들면 기분이 좋아요. 네, 사람이. 그 도파민이 분출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1차원 모델, 물론 어린아이 때는 인지 능력이 낮을 때 엄마 그런데 엄마가 내가 불렀는데 엄마가 쳐다보면 기쁠 겁니다. 아마 자기가 구술 모델링한 게 효과가 있구나. 엄마 나 밥 줘, 뭐 과자 줘 이렇게 문장을 했어요. 근데 진짜 과자를 딱 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보상이 있죠. 그건 이제 어렸을 때 얘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문장을 나열하는 말만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 나가서. 그러면 쟤는 아직 이 차원에 머물고 있네. 뭐 물론 그 사람들이 차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면 그리고 사회 나가서 성인 대접을 받으려면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죠? 남의 모델을 소비만 하지 말고, 이건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모델링 이론의 가장 핵심은 남의 모델을 소비만 하지 말고 자기 모델을 생산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모델링을 하되 최소한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려면 많은 소재가 필요하죠. 그 소재들은 1차원, 2차원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습득을 해서 지식을 축적해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3차원 모델링, 나아가서는 4차원, 5차원 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체계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각 그 전공마다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그 전공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단순히 함수만 이렇게 이해하고 방정식 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네요. 예. 그런 수학식들을 가지고 어떤 사회 현상 하나를 통째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즉 그걸 이제 그 보통 석사나 박사 논문 쓸 때 보면은 그렇게 완성된 수학식의 체계를 만들어야 그걸 연구 모델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건 뭐 다른 그 사회과학 분야도 그렇고 이공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완성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능력자라고 인정을 하지, 그냥 단순 부품 만드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정말 그 사회 나가서 그 엔지니어로 대접받기 힘들죠. 아마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컴퓨터공학 마찬가지고요. 단순 그 모델들을 1차원, 2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는 능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최소한 3차원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3차원 모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진화시켜 나가면 4차원 모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순수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는, 즉 5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네. 여기까지가 그 차원별 모델을 분류하는 강의입니다.